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 급하게 서울로 장례식장을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집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고, 현재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이고, 아내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도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지만, 2년 정도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며 아직 시집을 안 간 쌍둥이 처제가 서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자주 전화를 하면서 자기 전까지 딸이랑 있었던 일들을 수다를 떨기도 하고 회사 팀장님 흉도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안 오고 걸어도 피곤해서 일찍 잤다면서 전화도 안 받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파견 근무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매일 몇 시간씩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안 받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보다 소홀해진 것이 익숙해질 때쯤 급하게 서울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올라온 것이기에 금요일 밤에 또 서울로 올라와야 했기에 회사에 금요일 연차를 내었습니다. 구미에서 밤 10시쯤 출발해서 간 서울 장례식장이었기에 인사도 드리고 좀 앉아있다가 나오니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고 있을 시간이라 아내한테 연락 없이 서울 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몸도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에 못 보던 남자 신발이 여러 개 있었고 거실에는 먹다 남은 술판과 그 옆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처제랑 아내가 둘이 마셨다고 하기에는 술병도 많았고 널브려 있는 컵들이나 식기들을 볼 때 절대 둘이 마신 술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가지 나쁜 상상이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안방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들어보니 남녀의 애정행위 소리였고 옷방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죽이고 끝을 내고 감옥에 가야 하나 남은 딸은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 형수의 바람으로 이혼한 친형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아내를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라는 친형의 충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끌어오려는 화를 참고 최대한 침착하자고 여러 번 다짐을 한 후에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내와 처제, 그리고 남자 셋이서 위아래, 앞뒤 할 것 없이 난잡하게 뒤엉켜서 놀고 있는데 얼마나 심취를 했던 건지 아니면 많이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온지도 모른 채 계속 제 앞에서 뒤엉켜 놀았습니다. 찍힌 동영상을 보니 7분쯤 지나서야 어떤 남자가 저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너 밑에 있는 여자의 남편이라고 해야 할지 너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형부라고 해야 할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라니까. 저한테 이상한 놈도 다 있다는 듯이 한 소리 하고서는 하던 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편의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제 개인 웹하드와 메일에 보내놓았습니다. 남자 셋이 힘으로 저를 제압을 하면 폰을 뺏길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취해서 모르는 건지 하고 있던 것을 멈추기가 싫었던 건지 계속 하길래 그냥 경찰을 불렸습니다. 외딴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처제한테 몹쓸 짓을 한다고 신고하였고
경찰들이 온 이후에 다 같이 파출소 갔습니다. 같이 잡혀온 남자들은 억울하다며 그동안 주고받는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경찰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바람 행각과 두 자매가 그동안 외딴 남자들과 보낸 뜨거운 시간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처제는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아내는 잘못이 없다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아내는 오늘이 처음이라며 실수라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파출소에서 아내의 폰도 다 보았고 각종 증거들을 제가 다 수집한 이유인데도 아직도 취해 있는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듣다가는 진짜로 다시 골프채를 꺼내올 것 같아서 이른 아침에 처갓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침부터 왜 그러냐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시길래 새벽에 찍은 여러 동영상 중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처갓집 식구들이 다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셨고 바로 갈 테니 단체 채팅방에 처남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일단 동영상부터 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처갓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안에 안 오시면 다시 올린다고 한 뒤에 단체 채팅방에 보낸 동영상을 취소하였습니다. 화장이 다 번지고 옷도 거의 헐벗고 있는 두 자매. 바닥과 침대에 굴려 다니는 어른 장난감들과 얼마나 난잡한 놀았는지 예측이 되는 안방의 모습, 거실에 먹고 노른 술판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3살짜리 손녀, 제가 TV에 틀어놓은 몇 시간 전까지 아내와 처제가 3명의 외딴 남자들과 뒤엉켜노는 동영상까지. 장인 장모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두 자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내의 귀책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더 이상 설명도 말싸움도 필요 없지 않냐고 장인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뻔뻔하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은 됐지만 아무리 자기 딸들이지만 이런 경우라면 이혼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난 후에 저는 서울집에 안 올라가고 있으며 주말마다 아내가 구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서 묵묵히 밀린 집안일만 하고 조용히 다시 갑니다. 여러 번 용서와 함께 평생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만 바라보며 살겠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아내가 말을 걸어왔지만 사실 아직도 그날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든 싫든 화가 나든 사랑하든 뭔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내의 적극적인 요구로 부부관계도 가져보았지만 즐겁지도 않고 기분만 더러웠습니다. 이혼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지만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레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하였지만 저는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집은 물론이고 같이 다니던 회사 근처만 가도
남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고 같이 살던 집도 정리한 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로 무작정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사간 집은 어느 정도 텃밭도 있는 작고 오래된 농가주택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남편이 나중에 늙으면 귀농하고 싶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사한 집입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잡념이 들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제가 숨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운 엉터리 기술로 혼자서 밭도 갈고 이것저것 심어도 보고 대부분이 죽거나 썩는 등 실패하였지만 제 기준에는 나름의 성공으로 농작물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집 근처 휴양지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지낼 수만은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째 정신없이 살던 중이었습니다. 카페 마감을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데 동네 어르신께서 제가 사는 집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사는 처자가 제가 맞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고 집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집을 쳐다보시더니 그냥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서둘러서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마감하고 오는 날이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쉬고 있는데 아까 집 앞에 뵈었던 어르신이 자꾸 생각이 났고 저도 모르게 제 집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가 같아 보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절대 사람이 살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씻고, 자고, 먹고 이외에는 하지 않고 밖에서 정신이 일만 하다 보니 미처 한 번 집을 유심히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집 외관 페인트도 많이 벗겨졌고 거미줄 및 잡초풀 등 치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제 캐리어 가방 2개에서 나온 짐들이 전부였고 작은 밥상도 하나 없이 휑하였습니다. 다음날 쉬기도 하고 밤에 일을 해야 덥지 않기에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풀도 베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이곳저곳 청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페인트와 벽지 등 사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해봐서 그런 건지 혼자 해서 그런 건지 집이 더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네 인테리어 가게의 도움을 좀 받으려 갔습니다. 20대 중반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직원분인 줄 알고 사장님을 찾았지만 본인이 사장 맞다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것저것 묻고 조언과 팁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막막했고 역시나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고 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자신감 없게 돌아가는 제 뒷모습이 신경 쓰이셨다고 하시면서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놓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 작업이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맞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에 해주는 거라며 더운 데서 일하는데 냉커피도 한 잔 안 줄 거냐고 장난을 걸어오는데 귀여워 보였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을 하고 일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자꾸 긴장이 되고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슬쩍슬쩍 그 젊은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저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훤칠한 외모를 가진 사장님께서 하루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본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널찍한 어깨와 탄탄한 복근까지 그날 저녁 너무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또 저는 설레기 시작했고 어제보다 더 화장에 신경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 남자 사장님은 오셨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커피 한 잔을 주면서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간혹 눈이 서로 마주치면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던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물건도 나르고 같이 벽지도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포개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었고 사장님의 긴장한 숨소리에 저는 그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상황이었고 저는 저녁밥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할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같이 꺼내놓았습니다. 피곤해서 술 한 잔 마시면서 해야겠다며 마시는 사장님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며 같이 마셨습니다.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일단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기에 모르는 척하고 마셨습니다. 한두 잔 마시면서 저녁을 먹다 보니 술도 오르고 몸도 피곤하니 사람이 점점 더 지치고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 집은 엉망이었고 편히 누워서 쉴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사장은 자기 집이 여기 근처라면서 같이 가서 좀 쉬다가 와서 야간 작업을 하자고 말을 하였고 저도 못 이기는 척 같이 따라서 젊은 사장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수컷의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나름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자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다가와도 된다고 하자 천천히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낮에 아껴줬던 힘들 다 쏟아냈습니다. 몇 번의 힘을 더 쏟아내고 나서야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썸을 타는 사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동거하다시피 잘 만나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니 제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여자인 것도 전 남편과 사별을 한 것도 그래서 아직 제 마음속에 전 남편이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기였어도 그럴 것 같다며 당연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여자 경험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 제가 과연 만나도 되는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까지도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남자를 만난 이후로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남자이다 보니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 저희 회사도 임급 삭감 또는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은 이제 사교육비까지 들어가다 보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내도 제 회사 사정을 알기에 더 아끼고 본인도 부업을 시작했으니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20대 때 했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퇴근을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며 둘러대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에 솔직하게 대리운전을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5만 원 벌어도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은 부수적인 수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아내를 설득하였고, 무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후에 마음 편히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리운전을 찾는 고객도 20대 때 아르바이트 했을 때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로 허탕을 치면서 카페에 앉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전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모아놓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해서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날도 서울 번화가에서 분당으로 가는 대리운전을 잡았습니다. 고객님의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초반의 나름 예쁜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차도 그때 당시에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였습니다. 잘 걸어와서 타시길래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취기가 올라오시는지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도 많았기에 손님이 목적지를 잘 알려주시지 않으면 운전해서 찾아가기가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핸드폰 내비도 없던 시절이었고요. 결국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면서 술에 취한 그 여자 손님께 물어가며 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자리로 옮겨 타더니 제 얼굴을 꼬집으면서 너무 귀엽다면서 오늘 집에 안 갈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되고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라서 싫다는 거냐? 나 정도면 이쁘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밖에서 쉽게 만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미인이시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제부도로 가자면서 집에 안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당 다 보상해 줄 테니 오늘 밤은 같이 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지만 잘 못 엮이면 큰일이 나던 시절이라 저런 제안이 걱정은 되었지만 일단 싫지는 않았습니다. 돈도 많이 준다고 하였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어디 가서 절대 빠지지 않는 미인에 몸매는 완전 레이싱 모델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제부도는 한참을 헤매고 지도를 보며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배고프다며 가까운 조개구이 집으로 들어갔고 조개구이와 술을 시켰습니다. 조개구이는 맛있게 먹었지만 술은 혹시 몰라서 안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있는데 같이 온 여자 손님이 왜 술을 안 먹냐며 자기 잡아먹을까봐 무섭냐면서 걱정하지 말고 마시라고 자꾸 권유를 하였고 저도 포기를 하고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말도 놓고 누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큰하게 술도 마시고 바지락 칼국수까지 배부르게 먹고 나오니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난다며 편의점으로 저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바닷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는지 한참을 들어주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슬슬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술도 많이 마셨고 집에도 안 간다고 했고 설마 대리를 불려서 가자고 하지는 않을 테니 주변에 숙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방을 한 개를 잡아야 하나 두 개를 잡아야 하나 등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이런 제 머릿속을 봤다는 듯이 너 이따가 나랑 뜨거운 시간 보낼 생각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특별히 봐준다면서 어서 숙소로 들어가자면서 방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근처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하고 싶은 만큼 필요한 도구를 사서 오라고 하면서 그 누나는 먼저 씻고 있겠다고 하였고 여자 경험이 없던 저는 한 박스를 사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3박스나 사서 왔더니 누나는 엄청 놀라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젊은 것은 알았지만 정말 가능하겠냐면서 저를 쳐다봤고 한 박스 안에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뜨거운 시간은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사온 3박스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중간중간 잠을 조금씩 자기는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제 또래 여자애들보다 더 예쁘고 몸매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반응과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둘 다 지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자다가 퇴실 전화를 받고서 숙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는 너무 피곤하다며 일단 자기네 집으로 가서 씻고 좀 더 자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누나의 차를 다시 제가 운전을 해서 그 누나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씻고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지난밤에 저와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다면서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신호를 보내왔고 그날도 그 누나 집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 집에 있는 와인을 마시면서 거품 목욕도 같이 하였는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신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일요일 점심을 먹은 후에 집에 가겠다면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아쉽다면서 자극하던 그 누나의 터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주 연락하자면서 언제든지 놀려와도 된다면서 그 누나는 자기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저도 나쁘지 않았기에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리비 및 택시 타고 가라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무려 100만 원이라는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그 누나에게 연락이 왔고 수도 없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 간 이후에는 첫 휴가 때 나와서 보았고 이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집을 가서 저와 연락을 끊은 게 아닌가 나름의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다 보니 나이 차이는 좀 있어도 이 만남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취업을 하고 나면 그 누나와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았고 나름 정도 들었기에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10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각자 나이에 따른 처한 상황이 너무 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생각한 그 누나가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잘 지내고 있는 궁금합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2살 된 딸이 1명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정하고 능력 좋은 남편과 예쁜 딸을 가졌고 좋은 집과 차를 탄다고 부러워하겠지만 저는 심각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지만 한 번도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안 들어준 적이 없고 저라면 세상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점에 반해서 1년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부분이 완벽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도, 대화하는 부분도, 심지어 뜨거운 관계까지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 경험이 적어서 뜨거운 관계 시에 조금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괜찮다면서 저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길래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일찍 퇴근하고 오는 날에도 저를 거부하였고 몸은 안 피곤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샤워하는 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바로 화장실 문을 닫아주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 문 앞에서 몰래 소리를 들어보았고 남편은 어김없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자기 위로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도 자기 위로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자기 여자로 만들었으니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건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우울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만 할 뿐 어설프게라도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혹시 다른 여자 생겼냐고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남편 폰에 있는 어떤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른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여주냐며 남편 폰을 밀쳤는데 제발 끝까지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어른 영상이었고 도대체 왜 보여준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 영상 속의 남자 주인공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성향으로 자기가 변해간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성향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을 불려서 제가 강한 자극을 주었지만 남편의 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낯선 남자에게 강제로 거칠게 범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도 볼 때까지만 해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남편의 눈을 보니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저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알아서 해결하고 그전처럼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해결 방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도 저라면 뭐든지 다 내어주는 사람인데 나름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용기 내어 한 말일 텐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간절히 원한다면 딱 한 번만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는 이런 요구하지도 말고 그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낯선 남자와 관계에서 저도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남편의 지시대로 저를 거칠게 다루는 낯선 남자의 손길에 긴장도 되었고 엄청나게 자극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남편과 이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의 부부관계는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낯선 남자와 일탈은 점점 더 내성이 생겨서 사전에 낯선 남자와 뜨거운 시간이 없이 남편과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낯선 남자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서 1명, 2명, 3명, 4명 그 이상과도 한 적이 있고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낯선 남자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남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관 수술을 안 했다는 남자들만 피임을 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피임 없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을 낳을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딸의 혈액형을 보자마자 남편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점점 커갈수록 남편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 번 만났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유독 발가락이 길었는데 딸의 발가락도 엄청 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계속되었고, 남편은 임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기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저한테도 그런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낳으라고 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도 무서웠습니다. 딸도 낳은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몸조리도 다 되고 임신하기 전이 몸매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다시 낯선 남자들과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로 또 하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지만 남편의 설득과 그때에 느꼈던 좋은 감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안 좋게 끝날 것만 같은데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직은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쩌다 보니 아내와 같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같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야 할지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전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하면서 놀았습니다. 마지막 술집에서 헤어지고 나오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남자친구와 놀고 있던 아내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술집으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을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저희 집으로 가서 더 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이 술도 많이 취했고 평소에도 거침없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기에 대화의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도 아내의 여자친구들과 스파 펜션을 놀려간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원룸이었고 방 안에 대형 스파 욕조가 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남자인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여자친구들이 다들 옷을 벗고 스파를 즐긴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였기에 집에서 저희끼리만 있다 보니 대화의 수위는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 파트너의 잠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남자들의 이야기까지 만족도, 크기, 성향 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완게임은 시작되었고 벌칙은 당연 핫한 장난들이었습니다. 한 판 두 판이 지나면서 핫한 장난은 19금 장난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저는 아내의 친구와 침대에서 찐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 싫지는 않았습니다. 상상 속이었지만 한 번쯤은 아내의 친구를 안아보는 상상을 해봤기에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와는 연애 및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었기에 다소 무뎌지기도 하고 항상 정해진 루틴이 지겹기도 하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소리에 저도 더 흥분도 되었고 죄책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점심때쯤 넘어서 다들 일어났고 거실에 앉아서 짬뽕과 함께 해장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어색한 시간도 있었지만 금세 다시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있다가 아내의 친구 커플은 집에 가고 아내와 둘이서 집에 있는데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게다가 어제 술도 많이 먹어서 중간중간 기억도 잘려 있고 막막해할 때쯤 아내가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어제 좋다고 같이 방에 들어가는데 좋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면서 그날 일은 한 번이 일탈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동거를 했던 그 커플도, 연애 및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어간 저희 부부도 무언가 아쉽고 계속 그날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단체 메신저 방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각자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으로 한 달간 서로 파트너 및 집을 바꿔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온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간의 한 약속은 피임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잠자리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요. 바뀐 파트너하고만 피임을 조심하자는 것이기에 당연히 제 아이를 임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의 남자친구와 할 때도 피임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생리주기만 잘 지켜서 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지내온 만남이었지만 이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었는데 답답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던지, 아내의 임신 소식에 엄청 기뻤으나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화도 나고, 내 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낳고 책임을 져야 하나, 지워야 하나, 그러다 내 아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그 커플에게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한참의 대화가 흘렸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와 친구의 남친은 제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하니, 저와 이혼을 하고 친구의 남친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 하자니, 만약에 낳고 보니 제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정을 끊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자니, 제 아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빠처럼 잘해주겠다고 다짐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아내와 다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자신도 없습니다.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없이 시간을 끌 수가 없기에 약속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내가 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 일단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와 같이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갈 경우 양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날 갑자기 손주라고 보여야 할지, 애를 낳자마자 이혼하는 상황을 보여드려야 할지, 등등 그 밖의 문제들로 복잡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내의 친구와 관계도 문제입니다. 저도 이미 아내의 친구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고, 또한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는 그냥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잊고 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아내보다 아내의 친구와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임신이라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언젠간 이혼을 하고 아내의 친구와 합쳤을 겁니다. 사실 아내도 친구의 남자친구와 그랬을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 7개월 넘게 바꿔서 살고 있고, 원상복구해서 다시 지내자는 말이 안 나온 지도 한참 되었을 정도로 서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도 제가 생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내와 잠자리도 가졌기에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 정리 및 이혼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아내의 친구와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연애할 때부터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남편은 정리를 하고 내려오라고 하지만 저에게 나름 애착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목표도 있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도 장거리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원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제가 부산으로 가지 않은 이상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결혼 초반에는 매주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남편은 학원 가고 이제는 저 혼자 부산 구경하는 것도 지겨워서 부산에 자주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이면 싱글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불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친구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헌팅도 하고 남자랑 술도 마시면서 남자친구 만들고 연애도 해야 하는데 유부녀인 제가 있다 보니 항상 여자친구들끼리만 놀기만 한다면서 금쪽 같은 30대의 시간이 아무런 소득 없이 흘려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만 있으라면서 자꾸 헌팅 술집이나 나이트를 가자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끼리 가라고 하면서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 번 되다 보니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헌팅을 못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더 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는 집에 안 가고 같이 가서 놀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절대 헌팅은 안 하겠다고 하였더니 친구들은 늑대로부터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수를 맞춰서 오는 헌팅마다 한 명이 빠지니 헌팅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 눈치에 밀려서 결국 저도 헌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들하고는 그날 같이 술만 먹고 그 이상의 만남이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친구들과 간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는 자꾸 생각이 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그 남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이 왔고 호기심에 주고받던 문자는 전화가 되었고 그 전화는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은 결국 관계가 갖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의 제안으로 남자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함께 바다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려가는 날 아침 친구들과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렌터카가 저희 앞으로 오더니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친구들이었는데 그 차 안에 남편의 친동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그 남자와 제 친구들에 떠밀려서 그 차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눈도 안 마주쳤고 이미 가명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화장도 많이 다르게 했기에 저인지를 못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도련님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가명으로 불렸고 속인 나이를 믿었는지 저를 동생 취급하면서 반말도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모두 다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남자가 사람들이 모두 다 있는 곳에서 수위가 높은 터치와 스킨십을 하여서 몇 번이나 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그 남자와 둘이서 방에 먼저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아마 그 후에는 관계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 복장 상태가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도련님에게서 그 남자와 스킨십하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집 앞이라면서 문 열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청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도련님은 술을 사들고는 저희 집에 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 스타일도 다르게 입고 나이랑 이름까지 속이면 못 알아보는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궁합이 너무 좋고 리액션이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화끈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엄청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할 목적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화끈한 여자로 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남편인 형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맞지만 형한테 보내기 전에 형수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련님은 아무리 합당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만남도 정리할 것이고 도련님이 비밀만 지켜주면 결혼 생활도 잘 지켜나가고 남편한테도 더 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표정을 떨떠름하였고 바로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혹시 바라거나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서 말을 아끼길래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고민하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만 지켜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의 손을 잡더니 방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설마 했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침대에 밀쳤고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불타오른 후에야 도련님은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같이 밥을 먹는데 어색한 기운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고 지난밤에 나름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에 도련님이 때가 되면 집에 가면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이라면서 차도 바꿔달라고 하였고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될 정도의 용돈도 매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용돈이 곤란하다면 지난밤처럼 뜨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요구 아니냐고 하였더니 그러면 지난밤 일까지 다 해서 형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다 알리고 어제 보낸 사진과 동영상들도 전부 다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그 친구와 저에 대해서 나눈 음성 녹음까지 다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저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건지 말 건지만 말하라면서 저를 다그쳤고 결국 도련님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차를 바꿔주는 것은 돈을 좀 모아야 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만 뜨거운 관계는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 오픈 및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는 있는데 회사를 정리를 하고 남편이 있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여러 사연을 보다가 몇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연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2.5톤 트럭을 몰고 각자 정해진 지역의 음료수 등의 먹거리를 배달하는 중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교육이 끝나고 혼자서 처음 운행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느린 일처리로 몇몇 매장 사장님들께 혼도 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다른 편의점에 물건들을 납품하려 들어갔습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 직원분께서 고생하신다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일이 인연이 되었고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제가 배송이 늦는 날에도 그녀의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 저를 기다렸다가 일을 도와주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도 밤에 퇴근하고 나서는 그 편의점으로 가서 그녀의 일도 도와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같이 동거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단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솔직히 알려보지도 못한 채 인턴 기간 6개월은 끝이 났고 저는 새로운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전에 배달 가는 것은 없어졌고 야근도 많아져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그녀를 보러 가는 것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녀에게서 술이나 한잔하자면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녀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즐겁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왜 고백을 안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고백도 안 하고 얼굴 보려도 자주 오지도 않길래 이제 마음에 변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물음에 얼굴에 다 적혀 있었다면서 편의점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있고 동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고 그냥 조용히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자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친구도 있고 동거도 하고 있으면 고백도 못하냐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남자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며 면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무시를 하자 당장 나가서 꽃이라도 한 송이 사와서 고백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고백을 하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잠을 잤고 며칠 뒤에 저와 같이 전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서 그녀의 짐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와 시작한 동거는 신혼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알바도 안 나가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집 청소는커녕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것도 안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3끼씩 배달을 시켜 먹고 중간중간 디저트라며 커피와 간식을 배달을 시켜 먹으니 생활비는 제 월급을 넘어설 만큼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사려면 저축을 해야 하니 배달 음식 및 디저트도 줄이고 예전처럼 집에서 해먹자고 하였더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저 혼자 그렇게 하라더군요. 참고 있던 저도 화가 났고 그럼 너가 벌어서 그렇게 생활하라면서 그녀 지갑 속에 있던 제 카드를 뺏어왔습니다. 세상 이렇게 쪼잔한 남자인지 몰랐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오히려 속이 시원해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밤 늦게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인 것 같다면서 자기 짐은 나중에 찾으러 갈 테니 챙겨놓아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라면 오히려 헤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 몰라서 집 비밀번호와 디지털 키를 변경하였습니다. 한 4주쯤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한테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바쁘고 회의 중이어서 무시를 하고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먹고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깨끗한 상태였고 얼굴도 그다지 hir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비는데 괜히 마음도 약해지고 제가 너무 한 것 같아서 괜스레 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여자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주 큰 실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같이 술을 한잔하고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낸 뜨거운 밤이라서 그런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새벽까지 몇 번이나 불타올랐습니다. 다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구직 활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매번 정확하게 실수 없이 피임을 해왔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 의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신도 맞고 임신 주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주수를 따져보니 그때는 그녀와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녀가 집을 나가 있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이런 제 표정을 읽은 듯 임신 주수라는 것이 오류가 많다고 하면서 웃고 넘기려고 하길래 저는 그게 4주라는 기간 안에 들어갈 만큼 오류가 심할 수는 없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고 제 애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역시나 그전 병원과 동일한 임신 주수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확한 임신 날까지는 몰라도 주수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4주씩이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확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가 맞다며 빡빡 우기기 시작했고 임신도 했으니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고는 바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고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결혼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강요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일단 그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 폰에 음성 메모도 켜놓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들어가서 제 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성 메모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누구 아이디어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첫날부터 뜨거운 관계를 가져놓고 저에게 아이 아빠라는 누명을 씌우고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인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음성 메모를 여기저기 메일과 주변 지인에게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결혼 약속을 재촉하는 그 모녀에게 조용히 그냥 나가실 것인지
경찰을 불려서 나가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면 자기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 큰 소리 치시길래 음성 메모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함이라며 우기더니 본인들도 도저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불법 녹취라서 법적 증거가 안 된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기길래 결국 제가 경찰을 불렸습니다. 저희 집으로 출동한 경찰분들에게 갑자기 저한테 그녀가 몹쓸 짓을 당했다고,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같이 가서 그날의 음성 메모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진술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고죄와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다시 저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녀가 결혼한다는 내용을 SNS로 보았고 그녀에게 당한 남자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 알려주려고 하였으나 웨딩 사진 속의 그 남자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길래 조용히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끔씩 그녀와 그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기에 그 일 이후로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과 도전을 해보았지만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속도 후련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